시간에는 상명망고 숫자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망고 숫자, 외국 숫자, 색 숫자까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지금 그 구면 숫자, 그 다음에 비점 숫자, 네, 코마 숫자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상명망고 숫자, 외국 숫자, 색 숫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망고 숫자는 이렇게 렌즈가 이제 국률이니까 여기 상이 맺혀질 때 이상적인 면,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스크린이 이렇게 평면에 모든 지점에서 초점 거리가 있기를 바라는데 실제적으로는 중심에서는 여기서 초점이지만 여기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이렇게 상이 맺히는 지점이 공면을 가집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상명망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커버처, 영어로는 이제 커버처 이렇게 공률이 생긴다, 공면이 생긴다. 초점거리가 여기 P 프라임 지점부터 여기 따라가는 요점을 따라서 초점거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패츠벌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패츠벌면을 따라서 초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구면 숫자, 코마 숫자, 비점 숫자를 완전히 제거한 광학계가 있다고 한다면 광축상의 물점이나 광축구의 물점이 각각 한 점으로 결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상이 완전히 할 수 없다. 각 점의 상점이 평면이 아닌 곡면의 형성이기 때문에 상명망곡, 상면의 망곡이라고 하고 이 헤어진 면을 패츠발면이라고 부릅니다. 볼록 렌즈의 패츠발면은 안쪽으로 휘어지고요. 지금과 같이 안쪽으로 휘어지고 오목 렌즈는 바깥쪽으로 패츠발면이 휘어진다. 이상적인 상면과 패츠발면과의 거리 차이를 상명망곡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상면망곡 숫자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 y축을 따라서 각각의 상면망곡 숫자가 달라지죠.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0이고 멀어지면 점점점 그 망곡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중심에서 오는 거와 이렇게 가게를 치고 오는 경우 이렇게 망곡이 생기는 거죠. 망곡이 생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양에 들어왔을 때는 한 점이지만 서로 다르게 올 때는 이렇게 곡률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상면망곡 숫자는 델타 x는 2y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j1에서부터 m, 그래서 nj fj 분의 1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든 이제 f는 굴절률이고요. 그래서 j 번째 렌즈 굴절률과 초점거리, 그래서 단일 렌즈에서는 상면망곡 숫자를 제거할 수 없고 여러 개를 놓아서 이 델타 x를 줄이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개의 렌즈를 조합해서 상면망곡 숫자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상면망곡 숫자는 조리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렌즈를 조합해서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렌즈를 사용해서 제거했다면 N1 F1 분의 1은 N2 F2 분의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N1, N2는 그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F1이 만약에 양의 초점거리를 가지다면 F2는 음의 초점거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볼록 렌즈면 하나는 오목 렌즈를 사용해야지 이것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면망곡 숫자는 만약에 이렇게 상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평양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점,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B 지점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면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에 별을 찍는다 그러면 중심에서는 별이 선명히 나오지만 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상이 흐려지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중심에 초점을 맞추면 테두리가 상이 흐려지고요. 또 이렇게 사이드 쪽에 상을 맞추면 중심에서 상이 흐려지는, 이렇게 해서 상명만곡 수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렌즈를 사용해서 이런 상명만곡 수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자, 렌즈의 R이 공률을 가진 포물선이기 때문에 상 또는 공률을 가진 포물면을 이루게 되는 현상이 되고요. 이미지는 포물면으로 결성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는 평면이기 때문에 센서의 외곽부로 갈수록 이미지의 변형과 함께 흐려짐 현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렌즈를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센서를 공률을 가진 그런 우리가 패치발 면에 공률을 가지게 설계를 해서 이런 상명만곡 수차를 줄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만들면 이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센서의 가격,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초점을 맞춘 후 센서를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변부로 초점을 맺고 중심에서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볼록 렌즈의 경우 볼록한 상이 맺히고 오목 렌즈의 경우 반대면에 상이 맺힌다. 광 센서 면을 상명만곡 수차만큼 휘어 만들게 되면 전 영역에서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 단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원텀을 두고요, 조리개를 두고 검사 렌즈를 두고 스크린을 둡니다. 셋업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스크린을 움직이면서 광축에서 벗어난 물점의 상이 명확해지는 상점을 찾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크기를 렌즈 크기와 렌즈 위치를 변경하여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초점이 맞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심에서 멀어진 지점에서 초점이 맞는 것을 스크린을 움직여가면서 각각의 초점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면과 패치벌 면의 그런 초점 거리 차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명만곡 수차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곡 수차를 실험하는 건데요. 그래서 왜곡 수차는 구면, 코마, 비점 수차, 만곡 수차를 다 제거한 렌즈를 사용해도 광촉으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렌즈의 횡배율이 같지 않으면 원 물체와 다른 상이 형성해야 된다. 이걸 왜곡 수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들어온 거와 그래서 이 물체의 제일 끝에 들어온 것이 초점이 맺힐 때 각각의 배율이 다릅니다. 배율이 달라서 이 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왜곡 수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체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 그러면 이렇게 왜곡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것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것을 바늘꽂이형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꼭 술통, 우리 와인통 같이 생긴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술통형 그런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이 왜곡되어서 보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왜곡이 없는 거고요. 왜곡이 없는, 그러니까 왜곡 수차가 없는 상이고 여기가 왜곡 수차가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문이 반듯해야 되는데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휘어 있고 상이 흐린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 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왜곡 수차가 없는 경우, 여기는 왜곡 수차 있는 건데 여기 기둥이 휘어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왜곡 수차에 의한 것이다. 자, 왜곡 수차는 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이고요. 광축에서 벗어날수록 광학 배율이 조금씩 달라져서 원래 상의 크기보다 크게 혹은 작게 보이는 현상. 이 중 크게 결상되는 것을 실패 모양이고요. 그
그 다음 작게 형성되는 것을 원통형 또는 술통형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양의 왜곡은 상의 크기가 왜곡에 의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 모양이 되고, 반대는 술통 모양이 되죠. 왜곡의 정도를 숫자적으로 표현한 방법은 원래 상의 크기 위치에서 왜곡에 의해 변한 상의 위치 변화를 계산해서 그 왜곡 정도를 수치적으로 얻습니다. 왜곡 현상은 렌즈에 대한 조리개의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자, 단일 볼록 렌즈 앞에 구경 조리개가 놓이게 되면 그 다음 뒤에 놓이게 되면 양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서로 대칭이 렌즈 사이에 적절한 조리개를 위치시켜서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네, 조리개 마찬가지로 왜곡 숫자도 조리개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리개를 검사 렌즈를 두고요. 그러니까 왜곡 숫자판을 이제 직선광선 앞에 두고 검사 렌즈를 두고 조리개를 검사 렌즈 앞에 또는 뒤에 놓고 그 왜곡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색수차는요. 그 다음 색수차인데, 색수차는 우리가 그 굴절률을 다룰 때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백색광이면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매치는 초점거리가 달라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점거리는 굴절률과 상관이 있죠. 상위 매치는 초점거리는 굴절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색수차는 이 색은 파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 달라지는 것은 파장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해결되더라도 이 굴절률에 의한 색수차가 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 그린, 레드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발생하는데, 이때 초점이 맺히는 전체 거리 차이를 색수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굴절률은 다음과 같은 이제 파장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n은 a 플러스 람다 제곱분의 b 플러스 람다 포분의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장에 의해서 굴절률이 관계식을 가집니다. 자, 물체는 백색광을 조사하고 렌즈로 상이 잡히면 상 부분의 모든 방향에서 작은 파장 스펙트럼이 생기는데요. 이때 색수차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색조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 붉은색 점과 여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리개를 사용을 하면 색수차가 일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수차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색이 붉은색과 파란색이 퍼져 보이는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퍼져 보이는, 여기도 보시면 색이 여러 가지 색이 이제 겹쳐서 보이는 거죠. 이거 좀 더 심하게 여러 가지 색이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색수차 제거 렌즈를 사용해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자, 망원경의 대물 렌즈에는 보통 색지움 렌즈가 있습니다. 이런 색수차를 보정해주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빛은 진행하는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속도 차이로 인해서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빛은 그 파장에 따라서 매질 내의 진행 속도가 다르며 다른 매질로 진행 시 굴절도 달라져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파장이 섞여 있는 빛의 경우 태양광이나 백색광 같은 거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 결상하는 위치가 달라져 원하는 선명한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현상을 색수차라고 합니다. 굴절률은 진공에서 빛의 속도에 대한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매질에서 속도가 나타낼 수 있으며 식에 따라서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고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현광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이렇게 종색 수차, 그래서 이 종으로 각각의 수차들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이게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왔다, 그럼 횡으로 각각의 초점이 맺히는 위치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횡세수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아크로매틱 렌즈라고 해서 색수차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조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꺾인 것을 적게 꺾이게 해서 한 점에 모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포크로매틱 렌즈라고 해서 두 개의 파장을 아크로매틱 렌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장을 보정해줘서 결국 하나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 색수차가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색수차만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색수차들이 여기서 존재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파장을 섞여 있는 경우는 더 정밀한 이미징이 필요한 경우에 성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색수차 제거를 위해서 세 가지의 오목 렌즈를 볼록 렌즈와 결합해서 아포크로매틱 렌즈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색수차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게 트리플렛 렌즈, 세 개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렌즈를 사용하면 이제 렌즈가 이런 제작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광학계를 얼라인하는 이 중심을 서로 배치, 정확하게 광축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라든지 또는 제작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수차는 이제 여기 색 필터가 있고요, 금사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 필터를 바꿔주면서 스크린상에 맺혀지는 각각의 초점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각각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 필터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각각의 상이 맺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색수차를 가지는 렌즈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배웠던 렌즈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look at a scene through a single lens, it appears upside down. Why is that? Lenses that are thicker at the middle are called convex lenses. These lenses cause parallel light rays to converge to a single point, called the focal point. When light rays pass through the lens, they do not travel in straight lines, but rather bend slightly inward. This phenomenon is called refraction. When light rays pass through the lens, they refract and converge to a single point to produce an image. Because the image passes through the lens to the opposite side, it is projected upside down. This process alone, however, is not enough to produce a sharp image. This is because, strictly speaking, a spherical convex lens alone cannot cause light to converge to a single point. The focal point where light rays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lens converge differs slightly from the focal point where light rays passing through the edge of the lens converge. This is called spherical aberration. In addition, color fringing may occur. This is called chromatic aberration. When light passes through a convex lens, the focal point for red light, which has a long wavelength, is farther away from the lens than the focal point for blue light, which has a short wavelength.
This causes colors to shift. As a result, colors appear to bleed. Making light converge neatly to a single point requires technology. Since the direction in which spherical aberration occurs in a convex lens is opposite to a concave lens, through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lenses, light rays can be made to converge to a single point. This is called aberration correction. Chromatic aberration can also be corrected by combining two lenses. To achieve the most beautiful images possible, actual camera lenses incorporate multiple individual lenses that correct focus and color bleeding. Lenses for single-lens reflex cameras are made up of a large number of lenses. Each lens is responsible for such roles as adjusting colors, distortion, and focus, as well as changing the focal distance. Canon takes pride in its diverse lens lineup. Each model features technology designed to capture beautiful images. 그래서 이런 그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휴대폰에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도 렌즈가 2개, 3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렌즈를 가지고 숫자를 보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숫자를 보정해 주는 그런 그 후처리 과정들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사진 찍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숫자를 보정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제 숫자를. Hi everyone, and thank you for watching this new video. Today we will discuss about optical design and aberration in optical system. However, I did not want to make just another boring theoretical video about aberration, and I wanted to actually make something from stock parts that could be tested in the lab. So we'll illustrate the topic by building a 5-time magnification microscopy objective. Look, this is an actual image taken with the microscope objective that we will build in this video. It is terrific, and the object is about 1 millimeter diameter only. Okay, but let's first start with the theory. We will then cover the assembly and testing of the objective. This is a conventional infinity-corrected microscope setup. There is an object, a microscopy objective, and a tube lens. Light rays emerging from the object are then caught by the objective and reimaged by the tube lens on the sensor plane. Here we will focus only on the microscope objective, so let's get a closer look into that. We see that the objective is composed of several lenses, including a negative doublet, 2 plano-convex lenses, but also of an aperture. The question is, why do we need all these elements? Why can't we just use a single lens? And the answer is because of optical aberration. Let's first start with spherical aberration. Take a high-power lens, such as this one, and send some ray through it. We see that rays entering at the center of the lens does not intersect at the same point as a ray entering at the edge of the lens. This is due to spherical aberration, which originates in the 2 large angles that the last rays are making with the lens surface. The overall result of spherical aberration is that the image will be blurred because all the different rays have slightly different focus positions. There are 2 ways to limit spherical aberration. Either you place an aperture in front of the lens to limit the angle between the rays and the surface, or you split the power of the lens by using 2 lenses instead of 1. Each lens will refract the ray by a smaller amount, leading to reduced spherical aberration. You can also play with the geometry of the lens. You have plano-convex lens, plano-convex flipped the other way around, biconvex lens, so-called best form lens, and positive meniscus lens. And all of these are also available for negative lens power as well. Remember that if you want to reduce spherical aberration, you have to play with the geometry of the system, such as to always have the smallest angle between your rays and the lens surface.
Another type of aberration is comma. Let's take our previous lens back. I will also put an aperture in front of the lens. We know what happens for on-axis rays, but let's see what happens for off-axis objects. Once again, we see that the rays entering the lens at the center does not focus at the same position as the lens entering at the edge. But this time, the effect is not along the optical axis, but on the lateral axis. This results in a blurring that is the shape of a comet, hence the name comma aberration. That was a beautiful story, but let's see how to reduce comma aberration. To illustrate this, I will take a one-to-one relay imaging system. Let's say we want this bunch of rays to pass on axis. There are several aperture positions that will do the job. We can place the aperture here or here, for instance. If you draw the off-axis rays for the first position, you will end up with a lot of comma. But if you take the second solution, you get no comma at all. This is a very nice property of symmetric system, and you should always remember that there is a place in your setup where the aperture will limit the comma to a minimum. 조리개를 두면 코마 숫자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eld curvature is another important source of aberration in optical system. I will illustrate that with this relatively nice setup that has little spherical and comma but plenty of field curvature. Check what happens when we go from on-axis rays to off-axis rays. You see that the input plane focuses along a circle. But wait, our camera is not a circle but a plane. As a consequence, only the point in the center of the image will be sharp, and all the points close to the border of the sensor will be blurred. This is the effect of field curvature, and it happens when you do not balance positive and negative elements properly in your optical system. One way to correct field curvature is therefore to place a negative element in the optical path, such as to balance the effect of the positive elements. However, you have to place the lens as close as possible to the image plane to reduce its effect on the power of the system. Here is an example with a negative lens placed close to the image plane. We see that the rays focus at a slightly longer distance because the negative lens has decreased the overall power of the system, making its focal length longer. But the nice effect of placing this lens is also that it reduces the effect of field curvature and hence makes the image sharper at the edge of the sensor. And we finally have the chromatic aberration. Chromatic aberration means that our system properties will depend on the color used in the illumination. Let's add a wavelength bar to our chart. This is our previous system with our wavelength cursor set to deep red. But if we move the cursor to the blue, we see that the focus position gets closer to the lens. This focal shift can be relatively high with uncorrected system. The best off-the-shelf way to correct your system is by using an achromatic doublet or triplet element. You still have a focus shift with changing wavelength, but it's usually much smaller and barely noticeable. Take care, however, that the system will not be achromatic just because you use an achromatic doublet into it. For instance, the following system is not achromatic because we are not correcting the two singlet elements at the center. So, that's our final design for the microscope objective. It has an aperture optimized for comma, two singletlets to reduce spherical aberration, and a negative doublet to flatten the field curvature. If we summarize its properties as a microscope objective, we would say that it has a 5-time magnification because it has an equivalent focal length of 35 mm, it has a numerical aperture of 0.07, this expresses the light cone angle accepted by the object.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Introduction to Optical Design and Aberrations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프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렌즈가 또는 광학기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각각의 숫자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숫자들을 줄이기 위한 광학계 구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3학년 1학기에 가면 이제 결성광학 시스템 설계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렌즈 또 기하광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숫자와 관련된 것은 렌즈 시스템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기하광학에서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이런 카메라 회사라든지 아니면 렌즈 회사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 같은 그런 렌즈 또는 여러 이제 렌즈들을 설계하는 그런 툴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코드 5라고 하는 거 알고요. 그다음 Gma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우리 학과에서는 코드 5를 도입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필드에서 이런 그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코드 5만 잘 사용을 해도 이런 렌즈 설계 디자인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max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코드 5를 잘 하면 Gmax도 금방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고요. 또 Gmax를 좀 하면 또 코드 5를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상을 제가 시청하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코드 5 오버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렌즈들이 있고 그 렌즈들에서 색을 할 수 있고 임사각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렌즈들을 통과했을 때 상에 맺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에 맺히는 상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선명하게 잘 맺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렌즈들이나 또는 그 광학계들은 기존에 제품화된 것을 디자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런 그 광학계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계 특성들을 직접 만들기 전에 이런 이론적으로 또는 시뮬레이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이 코드 5가 되고 이것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 놓으시면 아마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수차를 마치고요. 이런 광학 렌즈, 또 카메라 렌즈, 망원경, 또 헤드라이트, 또 망원 렌즈, 스마트폰 렌즈, 또 마이크로 렌즈, 또 최근에 마이크로 렌즈까지 이런 렌즈와 관련된 이런 광학계를 설계하는 것은 그런 수차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명한 상을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차를 잘 학습을 하고 이 수차를 줄이기 위한 광학계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수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